아까 제가 전산세무 2급 바탕화면에다가 받아놓으시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래는 이거 홈페이지에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다 넣어서 보내드렸어요. 아래쪽으로 안돼 아래쪽 말고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요거 있어요. 2021 패스1 전산세무 2급 백데이터. 이거 회계 때에는 우리 그 A-T 가갖고 다운받았잖아요. 이거 그냥 제가 아예 넣어놨어요. 그래서 2021 패스1 전산세무 2급 백데이터. 이게 저희 교재 몇 페이지냐? 380페이지부터 그 뒤에까지. 네. 380페이지부터가 실기거든요. 요 뒤에 있는 거 푸시려면은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도 요걸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요 안에 요거 있어요. 2021 패스1 전산세무 2급 뭐요? 백데이터. 요 기출문제는 압축 안 푸셔도 돼요. 네, 제가 보내드린 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 백데이터 있으시죠? 더블 클릭. 아, 이걸 계속 깔아야 되는구나. 이거 아침마다 오셔서 한 번씩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세요. 왜냐면 이건 오후반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겹치는 게 좀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면 교재 다 풀 때까지는 이거 갖고 해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 가지고. 교재 다 푼 다음엔 상관이 없는데 교재 풀 뭐라고 떠요? 아, 요거 누르시면 돼요. 어딨지? 여기 실행. 뭐 이상한 거 뜨시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뜨는 이유가 있거든요. 보안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은 설치가 바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내 거 안 되지? 저기요. 되는구나. 그럼 얘가 알아서 깝니다. 프로그램이.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있다라고 나오면 밑에 덮어쓰기 있죠. 요거 누른 다음에 실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계 때에도 우리 이거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 한번 하시고 왜 이렇게 느리냐? 앉아 계신 컴퓨터보다 제게 좀 더 느리더라고요. 이것저것 깔아놔서 그런지. 그리고 기본적인 건 안 할 거예요. 뭐 일반 전표 넣고 메인 매출 전표 넣고 그거는 뒤에 가서 또 할 거니까. 요거 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K랩 교육용 있죠. 요거 실행시키세요. K랩 교육용. 그래서 실행시키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그 2021년 백데이터 더블 클릭한 건 저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꼭 바꿔주세요. 이제 저희 회계 아니고 뭐죠? 세무죠. 이거 안 바꾸시면 메뉴가 안 떠요. 그러니까 위에 급수일 때는 아래 급수의 메뉴가 뜨는데 아래 급수로 들어가시면 위에 급수 메뉴가 안 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메뉴가 안 맞아. 그러면 대부분 급수 선택 잘못한 거예요. 종목 선택.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무슨 등록이라고 있으시죠? 회사 등록. 그래서 회사 등록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383페이지에 있어요. 교재 383페이지에 백업 데이터 설치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집에서 하실 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회사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회사 코드 뭐야? 재생산. 요거 눌러주시면 끝. 그 다음에 뭐를 보시면 되냐면 요거 보시면 돼요. 몇 번 보시면 되냐면 여기 아래로 내렸을 때 2100 유언실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2100 유언실업이 나오시면은 설치 맞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나오면 된다고요? 2100 유언실업.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은 할게요. 완전히 다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빠져나오시고, 여기에다가 2100 쳐보세요. 그래서 무슨 실업이 나오시면은 설치를 맞게 하신 거예요? 유언실업.
됐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줌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은 요거 되나 안 되나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다 요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할 거니까 교재 끝날 때까지는 요 데이터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교재 끝나면은 예전처럼 그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깔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세요. 뭐냐면 여기 위에를 항상 보셔야 돼요. 여기 위에가 2021이라고 되어 있는 건 혼자 연습하셔도 돼요. 근데 2020, 2019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풀다 보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연도가. 그건 되도록이면 혼자 풀지 마시고 같이 푸셔야 돼요. 왜냐면 입력하는 위치도 틀리고 법도 달라서 답도 안 맞아요. 어떨 때에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집에서 연습하시다가 이상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건 괜찮아요. 202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법 바뀐 걸로 채점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법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취업하셔갖고 세금 관련된 거 담당을 하시면 꼭 연초에 공부를 해야 돼요. 나하고 관련 있는 게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변경된 게 있으면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수업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4월달 시험반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교재가 3월 중순이나 3월 말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교재 나왔을 때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뭐뭐 바뀌었는지. 왜냐면 4월 달부터는 새로운 법으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2월 달에 그거 준비 안 해놓으면 4월 달에 시험 보는 반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다른 학원에 그 저희 수강평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수강평 보면 간혹 가다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한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는 꼭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뭐라고 올라오냐면은 강사분이 새로 바뀐 법을 몰라서 우리가 인터넷 찾아갖고 강사님 알려주고 있다고. 왜냐면 이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연차 많으니까 다 알아. 근데 새로운 법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바뀐 거요? 기재부. 그러니까 2월 달에는 기재부 들어가면 뜨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인터넷에다가 2021년 법 바뀐 거, 세법 변경 이런 식으로 치면 세무사분들이 정리해놔요. 블로그에다가.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몇 년도 바뀐 법 이런 식으로 치면은 블로그에 많아요. 거기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읽어보면은 나하고 관련된 게 요런 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안 바뀐 것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교재는 387페이지. 그리고 잠깐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우리 부가가치는 보던 거죠. 맞죠? 그 옆에 뭐 하나 나왔죠? 원천징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산회계 2급은 회계관리만 뜨고요. 전산회계 1급은 부가가치까지 뜨고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은 원천징수 뜨고요. 전산세무 1급은 요 안에 하나 떴어요. 그러니까 하나당 급수 하나인데 여기 부가가치 눌러보세요. 뭔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일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많죠? 근데 여기에서 4개만 배워요. 왜냐면 4개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리고 회사 가셔서도 모든 메뉴를 다 쓰진 않아요. 회사들마다 쓰는 메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위주로 익히시면 돼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교재 387페이지인데요. 오늘 하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저희는 전산회계 1급에만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드리면은요. 전산세무 2급은 바로 일반전표 나와요. 그래서 일반전표, 그 다음에 메인 매출전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결산,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렇게 총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1급 때 막 거래처 넣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했었죠? 그거는 아예 안 나와요. 그거는 회계 파트에서만 나오고 세무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산세무 1급은 법인세 관련된 거 하나가 추가되면은 전산세무 1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급수마다 이제 추가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 387페이지 보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무슨 등록이라고 있으시죠? 회사 등록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언 실업에서 쭉 나와 있죠. 예, 1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틀린 거 고쳐 보세요. 틀린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무슨 실업이요? 유언 실업 맞고, 그 다음에 법인 맞죠? 나중에 전산회계 1급 혹시 다시 보셔야 되시는 분들은 이걸로 장난칠 때도 있어요. 여기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개인으로 바꿔놨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기 맞고, 2118 맞고, 조성원님 맞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80도 맞고, 제조의 화장품 맞고, 내국법인 맞고, 여기 2017년도 맞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역삼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삼. 근데 우리 역삼 아니고 무슨 세무서장이라고 써 있죠? 강남 세무서장이라고 쓰여 있죠. 그럼 요거 눌러서 강남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뭘로 바꿔주세요? 강남으로. 그래서 강남은 실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세무서가 두 개 있어요. 강남 세무서하고 역삼 세무서. 왜요? 강남역 가면 회사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세무서도 두 개예요. 강남 세무서, 역삼 세무서.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 뭐 등록이에요? 거래처 등록인데, 앞에 잠깐 보세요. 우리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 종목 주소 넣을 줄 알죠? 그래서 두 가지만 넣을 거예요. 코드하고 상호만 칠 거예요. 뭐하고 뭐만 칠 거라고요? 코드하고 상호.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4001 주식회사 태평양 상사 이렇게만 칠 거예요. 왜냐면 요 오른쪽 우리 넣을 줄 알잖아요. 오른쪽 안 넣어도 구동은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돌아는 가요. 그래서 왼쪽만 넣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총 5개 있으시죠? 입력하세요. 그냥 오늘은 손만 풀 거예요.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내일 볼 겁니다. 그래서 다 되셨죠?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넘어오시고 393페이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세무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는 제가 나중에 이 얘기를 몇 번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세무는 떨어지면 내가 공부 안 한 겁니다. 회계하고는 틀려요. 회계는 워낙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약간 시험에 영향이 좀 있는데 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아요. 진짜 빨리 푸시는 분은 1시간도 안 걸려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좀 타자 때문에 조금 느리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반이면 본인이 아는 건 다 풀고 나올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회계하고 좀 상황은 틀려요. 그 다음에 393페이지 보시면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거기 총 3개 있죠. 일단 1번 먼저 해보세요. 104번. 그래서 여기죠.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104번 한번 해보세요. 여기 몇 번으로 가세요? 104번 가셔서 여기 오른쪽을 뭘로 바꿔요? 별단 예금 바꾸고 그 다음에 예금 맞고 무슨 적요요? 대체 적요. 여기 밑에 가셔서 몇 번이요? 6번 신주 청약대금 입금. 요건 많이 우리 연습했었죠? 그 다음에 2번 138번으로 와보세요. 138번 오시면 전도금. 근데 저희 시험에선 요 문제 요즘 안 내요. 여기 안 눌러져요. 요거는 교재 몇 페이지 체크해 놓으시냐면 395페이지 위에 보시면 컨트롤 F2라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신 채로 F2 한번 눌렀다 띄면 여기가 눌러져요. 원래는 안 눌러지는데 컨트롤 누르신 채로 F2 한번 눌렀다 띈 다음에 클릭하면 눌러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슨 현금으로 바꾸세요? 소액현금. 저희 시험에 안 낸 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년 넘었어요. 근데 왜 안 내냐면 실무에서 이기는 거의 안 쓰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38번이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다른 데 누르셔야 티나요. 여기 누르면 티 안 나요. 다른 데 누르시면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 이 빨간색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이 프로그래머가 다른 거랑 연결을 시켜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유롭게 고치도록 냅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다 바꿀 수는 없고 요런 적요라던가 요 위에 명칭 요런 거는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는 놨어요. 근데 그거를 풀려면 뭐를 눌러야 돼요? 컨트롤 F2. 그걸 누르면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도 이거는 안 만지는 게 좋아요. 빨간색들은.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간색 그러면 얘 이상한 애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 당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 한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정부 보조금을 등록하시오. 정부 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으며 전액 보통예금에서 관리하기로 하였다. 정부 보조금은 정기 예적금 계정을 수정하래요. 그래서 여기에다 컨트롤 F 정기 뭐요? 예적금 없나? 네, 없네. 잠시만요. 그러면 정기 적금으로 치세요. 정기 적금은 있어요. 정기 예적금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프로그램에 정기 예적금이라고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지금처럼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냥 정기 적금을 바꿀게요. 우리는. 정기 적금 컨트롤 F 치고 정기 적금 치면은 정기 적금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쳐주세요? 정기 정부 보조금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뭘로 바꾸래요? 차가. 설명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목 코드 잠시만요. 과목 코드 여기 관계 코드 가셔서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으로 바꿔주세요.
뭔지 설명은 드릴 겁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설명은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바꾸셨죠? 그렇게 바꾸는 건 어렵지 않죠? 저희 시험에 정부보조금 잘 안 나오는데 정부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누가 보조해주는 돈이죠? 정부가 보조해주는 돈입니다. 근데 왜 차감이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정부에서 1,000만 원을 보조했어요. 얼마요? 1,000만 원. 이게 만약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맞죠? 정부에서 너 이거 갖다가 어떤 데 써. 그래서 보조해주는 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부 보조금은 무조건 차감 계정이에요. 근데 왜 차감 계정이냐면 내 돈이에요? 정부 돈이에요? 정부 돈이에요.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도 이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누구 돈인 거예요? 정부 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우리 여기 보통예금이라고 썼죠. 보통예금에 정부 돈이 들어오면 이 보통예금에서 뭐 하란 얘기예요? 빼라. 근데 왜 빼냐면은 내 돈이 아니라 누구 돈이니까? 정부 돈이니까. 왜냐면 이거를 회사 돈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리면 결론은 가짜 돈이 생기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 누구 돈인데? 정부 돈인데 내 돈인 것처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예금에 들어온 정부 보조금을 뭐 해라? 빼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 또 나중에 전산회계 보실 수도 있으니까 396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요건 전산회계 1급밖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396페이지 보시면 여기 환경등록이라고 있어요. 무슨 등록이요? 환경등록. 그리고 앞에 봐주세요. 이 환경등록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환경등록은 이때 쓰는 거예요. 우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죠. 맞죠?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에 편하게 쓰고 싶어요? 불편하게 쓰고 싶어요? 편하게 쓰고 싶죠. 당연히. 그러면 매입으로 입력하면 원재료가 뜨도록. 왜냐면 우리는 제조회사잖아요. 시험 볼 때. 그러면 분기할 때 원재료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일 때는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이런 식으로 분계를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 때는 무조건 원재료가 떠라. 왜냐면 원재료 많이 쓰니까. 근데 나는 실무 갔더니 우리 회사는 상품을 많이 써. 그러면 매입에다가 뭐라고 잡아 넣어요? 상품. 그러면 매입의 과세든 매입의 영세든 무조건 넣으면 뭐라고 뜨는 거예요? 상품이라고.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1급 때 입력 생각해 보시면 매입 넣으면 무조건 원재료라고 떠요. 매출 넣으면 뭐라고 떠요? 제품 매출.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환경 등록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품 매출에 뭐요? 원재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게 요 부분은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회사마다 쓰는 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413페이지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 뭐요? 거래처별 초기월. 잠시만요. 거래처별 초기월이 되나? 입력이 안 되어 있구나. 거래처별 초기월도 안 할게요. 뭐 이거야 많이 했었으니까. 왜냐면 이걸 하려면 또 앞에 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이제 뭐 할 거냐면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는 일단 건너뛸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문제 풀이할 때 그때 다시 볼 거고요. 결산도 일단은 건너뛸게요. 나 결산을 한번 해야 되는구나. 내일은 이제 저기 할 거예요. 462페이지. 그래서 결산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바로 적어 들어갈 겁니다. 부가가치세.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내일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아마 내일 못 끝낼 거예요. 월요일날 조금 더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맛보기예요. 그냥 할 때 쫓아만 오세요. 이게 왜 그런지 이해 못해요. 한 번에 갖고는. 그래서 뒤에 가서 반복 연습하면서 또 부연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면
듣다 보면은 조금씩 뭔 말인지 이해가 되고 하다 보면은 아, 요 문제 나오면 요렇게 푸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지. 한 번 들어서 잘 되면은 여기 앉아서 수업 좀 해주세요. 제가 알바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잘 안 되잖아요. 한 번만에는. 그래서 내일은 그냥 쫓아서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이제 결산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명세에서 할 건데 여기에 있는 걸 다 하지는 않아요. 참고로 여기 부속명세에서 2하고 부속명세에서 3라고 있죠. 여긴 저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부가가치세랑 부속명세서 1인데 뭐 내일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 부속명세서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거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그 다음에 부속명세서.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나, 부속명세서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부속명세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신고할 때 만약에 매출의 과세가 1,000만 원이래. 이렇게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1,000만 원이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왜 1,000만 원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속명세서. 그래서 우리가 금액만 넣고 국가한테 1,000만 원 나왔어요 이러면 국가가 안 믿어줘요. 누구랑 얼마 거래했는지 몇 매 거래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부속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만들려면은 부속명세서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프로그램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면 얘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여기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를 가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회사 몇 번 다녔었는데 프로그램은 있는데 신고서하고 연동이 안 돼요. 왜냐면 연동시키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 따로 신고서 따로 이렇게 하는 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세무를 배우셔야만 나중에 회사 갔을 때 누가 알려주더라도 아, 이 칸에 이게 왜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배우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랑은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세무까지는 되도록이면 시험은 안 보더라도 꼭 제가 되도록이면 배우라고 하는 게 회사 가시면은 회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왜냐면 아직 취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넣을 줄 알면은 신고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시험은 메인 매출 전표 안 넣고 만드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안 넣고 만들 줄 알아야 넣고 만들어지는 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보이세요? 여기는 4개가 나와요. 제가 잠깐 하나만 보여드리고 쉴게요. 마무리 할게요. 여기 보시면 탭이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4개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만 해도 몇 가지예요? 4가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충 계산해보면 15가지 전후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하나. 그리고 얘는 무조건 나와요. 신고서는 무조건 붙박이고 그 다음에 부속명세서에서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1가지.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강조할 건데 뭐 강조할 거냐면은요. 입력하실 때 이 칸에 이거 넣는 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를 많이 보시냐면 요 위에 보시면 글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글씨에 맞춰서 칸 넣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못 외워요. 저도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위에 있는 글씨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요거는 요렇게 넣는 거야 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서 설명하는 거지 이거 칸에 왜 넣어야 되는지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거 강조 많이 할 거예요.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요 앞에 있는 글씨라던가 위에 있는 글씨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라고. 안 그러면 머리 터집니다. 우리 뇌 저장 공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우리가 320GB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